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또 하나 다뤄볼게요. 지난 시간에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마이크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케이블입니다. 마이크 케이블. 지금 보시면 마이크 케이블인데요. 이 마이크 케이블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너무 종류가 많아요. 국산도 있지만 일본산, 중국산, 독일산, 영국산,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만듭니다. 미국산도 있고요. 근데 이 케이블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케이블에 들어있는 기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향에서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케이블이고 케이블의 관리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와이어와 케이블의 차이예요. 와이어, 케이블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와이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복 안에 선이 하나 들어있는 경우예요. 전기선 같은 단선으로 전기선 같은 경우가 와이어라고 부릅니다. 케이블이라고 안 부르고요. 왜냐하면 전기 구리선 하나에 피복이 고무로 되어 있는 피복 또는 PVC 재질로 되어 있는 피복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이 하나만, 신호선이 하나 또는 전기선이 하나만 들어있을 경우에는 와이어라고 부릅니다. 그건 와이어고요. 또는 와이어라고 부를 때에는 전기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의 재질로만 되어 있는 건 와이어라고 해요. 로프라든지 와이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블이라고 부를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이 케이블 속에 케이블은 케이블 속에 다양한 종류의 신호선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은요, 속에 신호선 하나와 그 다음에 그 신호선을 보호하는 쉴드로 되어 있는 이런 언밸런스 케이블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안에 신호선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 두 개의 신호선을 보호하는 쉴드선이 감싸주고 있는 이런 밸런스 케이블, 두 종류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케이블이 있는데 주로 프로오디오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밸런스 케이블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케이블 안에는 두 개의 신호선과 그다음 하나의 이 두 개의 신호선을 보호하는 피복선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자켓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이 케이블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 신호, 마이크라는 것은 공기의 떨림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 기기예요. 다이나믹 마이크라 그래서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져서 공기의 떨림만으로 신호를 스스로 생성해내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핸드헬드 타입 마이크, 좀 무겁고 두툼하게 생겨서 마이크를 근접해서 사용하는 마이크의 대부분이 다이나믹 마이크인데요.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공기의 떨림으로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의 량이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밀리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밀리볼트예요. 그렇죠. 와트로 따진다면 밀리와트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전기의 힘인 와트로 따지면 밀리와트가 생성되고 실제로 볼티지를 재게 되면 볼티지는 밀리볼트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1000분의 1볼트 단위의 아주 미비한 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이 전력이 마이크 선, 지금 보시는 이 마이크 선을 타고선 전송이 돼서 콘솔이라는 장비 또는 프리앰프라는 장비에 들어와서 그 장비가 그 신호를 갖다가 한 대략 많이 올릴 때는 60dB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약 1000배까지 올릴 수 있어요. 보통 수십에서 수백 배 정도로 올려줍니다. 수십에서 수백 배의 볼트 값으로 올려주고, 그래서 올려줘서 콘솔이라는 장비 또는 음향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볼티지를 올려줘요. 그렇다면 이 케이블은요, 이 마이크 케이블은 그 볼티지가 올라간 신호선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이크에서 전달되는 아주 미비한 신호, 1000분의 1볼트 단위의 아주 예민한 신호를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케이블이 사실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 신호가, 아주 미비한 신호가 잘 콘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케이블을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케이블은 사실 굉장히 비싼 케이블이에요.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울트라 퓨어 실버 플레이티드, 그 다음에 OFC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울트라 퓨어, 아주 순수한, 그 다음에 실버 플레이트, 은판이 들어있어요. 은판이, 마이크 케이블 안에 은판이 들어있는 OFC, 그러니까 옥시전 프리 쿠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산소동 케이블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은까지 집어넣고 심지어는 금 케이블도 있습니다. 네, 은도 들어있는 케이블, 그 다음에 무산소동, 산소가 없는 동까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마이크 신호는 1000분의 1 볼트라는 아주 미세한 전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마이크 케이블만 바꿔서 음질이 좋아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 영세한 그런 공연장이나 영세한 교회라든지 뭐 다른 데 갔을 때 제가 많이 겪었던 문제는 뭐냐면, 음향 시스템을 하는데 노이즈가 많아요, 뭐 쓸 때마다 퍽퍽거려요, 뭐 쓰는데 잡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대부분 90% 이상 문제는요, 마이크 케이블이었어요. 케이블 문제예요. 케이블을 너무 저가형을 구매를 하셔서 신호를 보호도 잘 못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노이즈가 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커넥터 처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는 커넥터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커넥터 처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커넥터도 굉장히 대충 처리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가 제일 초기 단계에 마이크에서부터 수음에서 콘솔로 들어오는 이 초기 단계의 음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케이블을 잘 정리하고 케이블을 좋은 케이블을 써서 음질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찍을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케이블을 정리하는 법, 지금처럼 이렇게 나이스하게 케이블을 정리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케이블을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제가 제일 깜짝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케이블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막 이렇게 막 감아요. 네, 군대에서 배운 것처럼 막 이렇게 감아버려요. 팔꿈치에 놓고서. 근데 와이어는, 아까 설명드렸던 와이어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와이어도 그렇게 안 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자켓이 꼬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자 감기라는 걸로 이제 전기 쪽에서는 와이어는 이렇게 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디오 음향 쪽에서는요, 그래서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팔자 감기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팔자 감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비디오들이 나왔지만 1인칭 시점으로 보는 비디오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이어서 1인칭 시점으로 케이블을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케이블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벨크로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 벨트가 있죠. 이 벨트를 어디서 구매하느냐 막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벨크로가 팔아요. 여러분들 뭐 G마켓이나 어딜 들어가더라도 인터넷상에서 만든 벨크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마리 형태로 나오는 벨크로가 파는데,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면과 까끌한 면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 벨크로 하나 얼마 안 하거든요. 정말 얼마 안 해요. 이거 하나 사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서 케이블도 정리하는데 정말 끝판왕이 될 겁니다. 이거 하나 구매하셔서 원하는 크기를 잘라서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케이블, 다음 시간에는 그 스피커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케이블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1인칭 시점에서 케이블 정리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인칭 시점으로 케이블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보시면 중요한 게 입니다. 선을 모을 때 어떻게 감느냐, 뭐 이렇게 감느냐, 저렇게 감느냐, 뭐 이런 거를 나타나기보다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이 모일 때 이 오른쪽 손을 시계 방향으로 비틀면서 하면 이런 식의 원이 되고요. 오른쪽 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면서 하면 이런 식의 원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시계 방향으로 비틀어서 하고, 한 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서 한다. 이게 키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한 번 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속으로 한 번 감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줄이 엉키지 않고, 엉켜 보이네. 예, 엉키지 않고 쭉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키는 손이 한쪽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감느냐, 또는 줄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으면서 이렇게 감느냐, 이 차이예요. 자, 방법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 상태에서 줄을 감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한 번 감고요. 그리고 저는 엄지를 보통 이렇게 딱 껴놔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안으로 집어 들어와요. 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그 정리하고 시계 방향으로 한 번 걸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한 번. 그래서 원을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줄을 감는 거죠. 이렇게 감으면 정리도 쉬울 뿐더러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풀었을 때 줄이 엉키지도 않고요. 아셨죠? 다시 한번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한번 감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한번 감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감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감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숙련되신 분들은 이게 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서 감아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숙련되신 분들한테 쉽지만 초보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틀면서 한번, 시계로 반대 방향으로 뒤틀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줄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